최대한 재밌게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화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화동하면 뭐가 떠오르나? 파도. 이게 파도 치는 거, 이거 울렁울렁, 일렁일렁거리는 거. 맞아, 파도 맞습니다. 파동이고요. 파도가 치면 뭔가 철썩철썩하면서 파도가 왜 파란색인지 알아? 하지마. 계속 때려가지고 파죽절해서 먹는 거라요. 아무튼 농담이고요. 아무튼 끄덕끄덕하면 안 되시죠. 아무튼 그렇고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거리는 거, 그지? 그리고 파도 타기 응원을 가장 많이 예를 들거든. 파도 타기 응원할 때 멀리서 쫙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앉았다 하면 멀리서 봤을 때는 진짜 파도가 확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실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 뭐냐면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쫙 움직이는 건 아니지. 사람들이 막 들고 뛰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 파동, 즉 그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매개 물질 또는 매체 또는 매질이라고 불러줍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파동은 에너지야. 파동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파도 타기 응원에서 저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에너지가 가는 겁니다. 뭔가 에너지가 가는 건데 실제 그 에너지를 전달시켜주는 녀석들은 같이 따라 움직이지는 않죠. 그거를 매질이라고 합니다. 자, 파동을 전달해주는 녀석은 매질이라고 불러줍니다. 매개물질 매질이라고 불러줘. 근데 매질은 따라서 파동과 함께 움직이지는 절대 않는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선생님이 파도 타기 응원을 머릿속에다가 좀 이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전달될 때 매질이 함께 전달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소리라는 파동을 주고 있어요. 소리라는 파동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땡파라고. 소리는 땡파예요. 정답 음파입니다. 소리는 특이하게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미파 솔라시도 어떻게 이제 음을 가진 파동이라서 이름이 음파입니다. 유일하게 음을 가지고 있어요. 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이라는 건 고음과 저음 같은 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을 가진 파동, 그래서 음파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이제 수영장에서 저 음파를 가지고 이제 뭐죠? 까먹었죠. 복사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표절에서 수영 가르칠 때 음파 하잖아요. 그죠? 이럴 줄 몰랐지. 훅 들어왔지. 아무튼 농담이고요. 음파는 음을 가진 파동이라는 거. 수영장의 기회다. 취소! 1일 시간 돌려. 자, 음파. 이것도, 이거 봐봐. 선생님이 지금 목소리라는 소리를 여러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리가 들린다는 건 쌤이 발생시킨 에너지를 듣고 있는 거야. 쌤이 발생시킨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어 가다가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면 고막을 진동시키면 고막에 연결된 뼈를 통해서 증폭이 되고요. 증폭된 소리가 달팽이관에 들어가서 들리게 되는 거거든. 자, 중요한 건 쌤이 지금 발생시킨 이 파동은 여기서 발생이 돼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발생시키는데 여기가 뭐라고 하냐면 파동의 근원지에서 파원 이런 거. 모든 파동의 근원지를 파원이라고 해요. 파원. 목소리를 발생시키는 파원의 이름은 뭐냐면 바로 성대입니다. 성대라는 파원을 진동시켜서 소리라는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소도 돼요? 일단 그럴까? 자, 그래서 파원을 이제 진동시켜서 소리를 발생시켰다. 그럼 봐봐. 선생님이 이 소리를 전달시켜주는 매개물질은 여기 누가 있나요? 공기, 맞아. 공기라는 매개물질이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수업을 위해 잠깐만 내릴게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공기가 없다면, 뭐라고? 처음 듣는 말이야. 여기 공기가 없다면,
이렇다고. 공기가 없으면 이 전달시켜주는 매개물질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에서는 전파를 가지고 통신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주에서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매질이 있어야지만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매질은 파동과 함께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이 소리를 시켜주는 이 공기라는 매질이 이 에너지와 함께 움직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바람이 들어가요. 그죠? 공기가 함께 움직이니까 바람 소리 들리나요? 안 들리죠? 그죠? 그 얘기는 매질은 함께 이동하지 않는구나라는 결정적인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매질은 같이 이동하지 않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대신에 파도 타기 응원처럼 매질은 어떻게 움직인다? 매질의 움직임은 위아래로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진동합니다. 매질은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한다 또는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라고 일단 이해해주면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건 파동은 에너지고 에너지가 전달될 때 매질이라는 게 필요한데 매질은 파동과 함께 움직이진 않고 이렇게 매질을 전달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떨리는 현상을 발생시키는 게 일반적인 파동의 모습입니다.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파동의 종류. 파동의 종류 얘기하면서 좀 특이한 파동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파동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여기 소리라는 파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볼까? 소리 다른 말로 음파라는 파동하고 지진파라는 파동이 있습니다. 지진파는 P파가 있고 S파가 있는데 P파 왼쪽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파동은 지진파 중에 S파가 여기에 해당하고 S파 이것 때문에 아까 S파 얘기했나 봐요. 이런 우연히 아무튼 S파 있고요. 자, S파에 해당하는 거. 자, 이쪽은 파동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파동이 위아래로 그죠? 이렇게 파동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파동이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파동이 이렇게 움직여. 매질이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야. 파동이 움직이는 모습이야.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파동이 진행을 하죠. 이 파동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여기 매질이 존재한다면 매질의 운동 방향은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파동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파동을 뭐라고 불러주냐? 바로 횡파라고 불러줍니다. 횡파의 정의는요.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뭐하다?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를 우리는 횡파라고 정의합니다. 횡파.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 횡파다라고 불러요. 횡파. 이거 약간 암기법으로 봐봐. 이렇게 파동이 진행되는 것을 저 밖에 있는 도로라고 생각해요. 도로를 따라서 파동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길을 건너야 돼. 땅땅땅땅땅 띠르륵 파란불 뜨면 길 건너요. 무슨 보도 건너요? 횡단보도. 그래서 횡자가 가로 횡자입니다. 가로질러 가는 거죠.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이를 횡단보도, 횡단한다라는 이 횡자가 이 횡과 같은 가로 횡자예요. 자, 근데 소리라던가 지진파의 피파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갑니다. 자, 얘는 진행 방향이 파동이 이렇게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어떻게 간다?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요. 파동이 앞으로 가긴 가죠. 그지? 파동이 앞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어떤 예가 있냐면 용수철을 갖다가 용수철을 앞뒤로 축축축 흔들어요. 축축축 하면서 앞으로 뭔가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이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용수철을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 출렁출렁하면서 앞으로 보면 가잖아. 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아주 촘촘한 부분이 나타나고 듬성듬성한 부분과 촘촘한 부분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촘촘한 부분과 듬성듬성한 부분, 촘촘한 부분과 듬성듬성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어쨌든 얘도 오른쪽이 진행 방향이죠.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인데 이 매질이 이렇게 진동하니까 그러니까 매질이 이렇게 진동한다는 매질이 이렇게 진동하는 매질이 다 이렇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 매질이 앞뒤로 이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특이하죠? 이렇게 진동시키면서 이 파동이 그걸 타고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아까 소리가 이렇게 간다기보다 소리가 이렇게 갑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공기를 압축 팽창 시키면서 앞으로 전달되어 가는 것이 소리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압축, 팽창.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있죠. 굳이 얘를 진동 방향을 표시한다면 앞뒤로 진동을 하니까 이게 진동 방향입니다. 그래서 종파, 이걸 이제 같은 방향을 세로 종자 써서 이걸 종파라고 종파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종류는 종파와 횡파가 있는데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뭐하다? 나란하다라고 합니다. 나란하다 표현하고 얘는 수직이다. 얘는 나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란할 경우에는 종파,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는 횡파라고 불러준다는 거지. 횡파가 그러면 S파밖에 없습니까? 아니야. S파밖에 없지 않고 I부도 있고요. 뻥이에요. S파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신기하게도 이렇게 가는 게 처음 얘기했던 거 파도 같은 거 물결파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물결파.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자기파라는 파동이 있어요. 전자기파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한 글자로. 빛. 정답. 빛. 머리 빗는 빛 말고요. 빛. 정답이죠? 빛입니다. 빛. 자, 전자기파를 빛이라고 하는데 빛은 왜 전자기파냐면 전기파라는 파동과 자기파라는 파동이 함께 오고 있는 거예요. 전기파라는 파동과 자기파라는 파동이 함께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게 우리 자기장, 전기장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 그치?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엄지로 맞춰서 자기장 만들죠. 자, 그럼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어때요? 수직하죠? 서로 전류는 자기장을 만들고요. 또 여기 코일이 있는데 자기장이 가까이 오면 코일에 또 전류가 또 생기죠. 전류는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은 또 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기장이 이렇게 갈 때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수직으로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면 또 전기장이 수직으로 생겨요. 서로를 유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해봐.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가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 이렇게. 하나 앞뒤로. 하나씩 해봐. 하나 앞뒤로. 위아래로. 하나 옆으로. 이렇게. 넌 이렇게. 수영하는 거야. 너 수영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거죠. 뭔가 추워 봐요. 너는 이렇게 가지. 수영 잘하겠다. 수영 잘하죠. 개구리지. 개구리 수영이 어때? 자, 이번에서 암기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림 한 장으로 외우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림 한 장을 준비하고요. 땅을 그린 다음에 물결파를 이렇게 그립니다. 물결파. 물이죠? 물결파는 이러한 형태니까 무슨 파? 횡파네라고 외워주는 거야. 그 다음에 태양을 그리고요.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잖아. 빛도 이렇게 온다라고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파 중에 S파가 또 이렇게 진행해 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횡파입니다. 물결파,
전자기파, 지진파 중에 S파. 자, P파, 다시 말해서 종파는 자, 우리 땅 속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P파입니다. P파고요.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이 야호 소리 지르잖아. 소리 지르는 것도 이렇게 나와. 소리 지르는 퍼져 나갈 때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야호 이렇게 앞뒤로 팽창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종파 2개, 횡파 3개를 그림 한 장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5가지 이 종파, 횡파의 예들을 그림 한 장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자, 지진파 중에 문제. P파하고 S파 중에 누가 더 빠를까요? S파. 땡! P파가 빠릅니다. P파가 빨라. 자, 지진이 딱 발생했어. 참고로 지진은 땅 속에서 발생하잖아. 여기를 진원지라, 지진의 근원지, 진원지. 그럼 어디서 발생했냐 했을 때 이것에 뭘 따주냐? 주소지. 뭐 강원도 영월군 무슨 리 이렇게 해서 주소지가 나오잖아. 이 주소지를 진앙이라 앙이라고 합니다. 맞아, 그 앙이에요. 지진 어디서 발생했는지 좀 알려줘. 응? 안 할게. 아무튼 할 뻔했어. 알려줘. 하지만 안 했어. 대신 해줄래? 너도 싫어? 아무튼 주소 좀 알려줘. 막 이럴 때 앙 하는 거 그 모습으로 주소지가 앙이고 실제 근원지는 진원이다라고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지진이 어떠한지를 관측하는 관측소가 여기 있다면 지진 관측소야. 관측소까지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P파도 이렇게 갈 거고요. S파도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딱 봐도 누가 빠를 것 같아? P파가 빨라 보이지 않나? 그래서 자, 관측소 입장에서 생각해봐. 자, 먼저 도착한 게 뭐겠어? 이거 노란색이죠? 먼저 빠르니까. 자, 먼저 도착한 거에다가 이름 붙인 거야. first 하면 좋겠지만 얘가 대빵이네. 그래서 primary라는 뜻이야. prime 또는 primary. 그래서 primary 파. 그래서 두 번째로 도착했으니까 secondary 파, 그래서 S파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primary 파, secondary 파. 다시 말해서 요 P파라는 말과 S파라는 요 말 속에, 용어 속에 이미 속도가 들어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도가 이미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문제. P파하고 S파 중에 누가 더 피해 규모가 클까요? S파입니다. S파가 훨씬 피해 규모가 커. P파는 빠르게 우웅 지나가니까 우웅 무슨 일 있었어? 방금 못 느꼈어? 끝. 이건데 S파는 천천히 가면서 옆으로는 빵 건물이 막 옆으로 막 엄청 흔들리면서 천천히 가니까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파가 가격에 엄청난 파격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요? 네. 아닌가? 오늘 처음 봐가지고 S파. 맞아요. 그쵸, 맞죠? 그렇죠. 그냥 노래 듣고서 좋아서 찾아봤는데 눈에 띄는 아이언버가 없더라고요. 아이브처럼 딱 눈에 띈다 하는 애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어요.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 처음 봐가지고. 근데 S파를 잘 써먹네요. 이렇게 됩니다. 파동의 종류 2가지, 종파, 횡파 종류들, 누가 빠른지들인지 피해 규모가 누가 더 큰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얘기 좀 해야겠다. 재밌어요? 다행이다. 매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처음에 지진파의 매질은 누구냐면 땅입니다. 땅이 매질이야. 땅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됩니다. 땅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물결파의 매질은 당연히 물이겠죠. 물이 있어야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소리의 매질은 아까 배웠죠. 여기서는 공기가 바로 매질입니다. 하지만 공기는 기체잖아요.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매우 멀어요. 그러면 내가 소리라는 음파 입장에서 이 매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매질이 듬성듬성 있잖아.
하고 가기가 좀 어려운 편인 겁니다. 그래서 되게 느린 거예요. 이게 되게 느리게 전달되는 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속도가 쌤이 알기로 초당 300m밖에 못 갑니다. 이게 느린 거야. 초당 300m 정도 가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잘 들어 상상해봐. 여기다가 이 교실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물을 가득 채워. 그 다음에 쌤이 소리를 딱 발생시키면 어떻게 될까? 훨씬 빨리 들립니다. 액체잖아, 액체. 액체는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소리 입장에서 더 빨리 타고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고래나 고래들이 저 밑에 저 심해 어떤 물을 층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소통한 다음에, 그지? 서로 소통한 다음에 몇십 킬로, 몇만 킬로, 몇백 킬로 떨어져 있어도 뭐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소리가 또 걔네는 또 초음파 같은 거 쏘죠? 초음파 이용해서 이게 소리를 굉장히 빠르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소리가 잘 전달되는 것도 있겠지. 바로 어떤 상태? 고체 상태입니다. 저기 귀를 여기다 대고서 여기서 똑똑하면은 엄청 떨리죠. 똑똑해봐. 아직 안 똑똑해서 그래. 아니야. 똑똑하자. 똑똑해. 철봉 같은 거 있어. 철봉 같은 거 끝에다가 이렇게 연결된 철봉 있죠? 저 끝에서 돌로 탱탱 때리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되게 빠르게 소리가 탁 전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소리, 음파는 공기 중에서만 전달되는 걸 알고 있지만 액체나 고체에서는 훨씬 더 빠르겠구나. 매질의 대열 상태를 상상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끝나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따가 할 거 미리 해보죠. 물결파의 속력 미리 할게요. 자, 내가 물결파야. 파동이야. 내가. 나는 물이 있어야지만 전달되죠. 그지? 근데 여기는 깊은 물이야. 깊은 물이고 여기는 얘 때문에 얕은 물이야. 깊은 물과 얕은 물 중에 문제. 어디를 지나갈 때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깊은 물? 얕은 물? 낮은 물, 얕은 물. 정답은 한 명 있습니다. 힌트가 안 되네요. 깊은 물이 정답이에요. 깊은 물. 왜냐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소리도 매질이 풍부한 곳, 매질이 좀 가까이 있는 거에서 더 빨리 전달된다며 마찬가지로 깊은 물이 매질이 더 풍성하고 많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얕은 물은 매질이 좀 적다라고 생각하죠. 중력 때문에. 그렇게 봐도 돼요. 이건 중력 때문에 밑에가 좀 더 조밀조밀하게 모여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깊은 물 쪽이 일단 매질이 많고 중력을 굳이 고려한다면 밑에 물이 더 촘촘하게, 이렇게 압력 때문에 더 촘촘하게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까울 테니까 더 빨리 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깊은 물이 깊은 물에서 물결파의 속력이 더 빠르다. 정리하면 깊은 물과 얕은 물 중에 깊은 물의 속력이 더 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매질의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재밌는 건 얘도 매질 필요하죠? 매질 필요하죠? 근데 유일하게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는 파동이 있습니다. 걔가 바로 별빛인 전자기파입니다. 빛.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을 보내주잖아. 근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이 공간은 뭐가 있어? 진공이잖아. 우주 공간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오잖아. 그래서 오히려 이 빛이라는 전자기파는 매질이 아무것도 없어야 방해받지 않고 쫙 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매질이 있으면 방해받습니다. 뭐야? 공기 만났어. 물 만났어. 그죠? 다이아몬드를 만났네? 유리를 만났어. 그럼 더 느려집니다. 튕겨내는 것도 있지만 느려져. 걔네가 그 안으로 빛이 들어가면 느려져. 훨씬 느려집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빛이 빠르게 진행하다가 갑자기 느린 매질로 툭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질 거 아니야? 왜? 지진 터질 때 약간 그런 거. 맞아.
우리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낼 때도 지진파를 쏴서 굴절되는 곳을 찾아서 외핵이 액체네? 뭐 이런 거 알아낼 때도 이런 방법을 썼던 거예요. 맞습니다. 굴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굴절입니다. 파동이 왜 굴절하냐? 이유는 바로 속력의 차이입니다. 속력의 차이가 발생되면 파동은 굴절하게 돼 있어요. 속력의 차이가 발생되면 파동은 굴절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 공간을 날아오던 빛이 우리 지구 대기권 안에 툭 들어오면 꺾입니다. 꺾이다가 또 물을 우리 바닷속으로 툭 들어오면 또 꺾여. 그지?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발생해서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굴절 얘기할 때 됐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매질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정리를 해봤습니다. 얘는 유일하게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는 거야.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어. 잘못 생각하면은 매질이 없어야지만 전달되는 건 아니야. 매질이 있어도 전달될 수 있죠? 여기 매질이 있잖아. 근데 매질을 피해서 지금 오고 있긴 하죠? 그지? 매질이 있어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파동의 종류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 좀 뭐랄까,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좀 요하는 그런 내용을 좀 진행을 할게요. 이것까지는 재밌을 거야. 이것까지는 재밌을 거야. 뻥쳐야지. 우리 파동 중에서 분석하기 좋은 건 횡파라서 횡파를 갖다가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횡파. 자, 파동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을 때의 모습을 이 0이라는 위치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돌을 하나 풍덩 떨어뜨리는 걸 생각해보자. 그래서 물결파를 발생시켜 볼게요. 풍덩 떨어뜨리면 그 옆으로 출렁출렁 물결파가 생성되죠. 물결파가 봐봐 잘 봐. 이렇게 생성됩니다. 돌을 풍 떨어뜨림으로 해서 잔잔한 수면이었잖아. 잔잔한 수면이었는데 수면이 갑자기 위로 풍 올라가. 일단 풍 올라간 만큼 탄성력으로 인해서 올라간 만큼 내려가는 것 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래서 이만큼이 바로 이 파동의 진폭이라고 표현해요. 진폭. A라고 합니다. 진폭. 진동폭은 0을 기준으로 풍덩 할 때 처음에 올라간 만큼, 요만큼만 진폭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폭이 올라간 만큼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진폭은 그래서 요만큼만 진폭이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와 여기의 값은 어떨까?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돼서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파동을 진행시키는 녀석은 여기 있는 물이겠죠? 물이 물이 올라오고 물이잖아. 물이라는 매질입니다. 매질은 함께 이동하는 게 아니라 매질은 어떻게 한다?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매질은 위아래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매질이 이렇게 움직이고 파동이라는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무슨 파? 횡파라고 불렀던 거죠. 자, 이제 잘 봐. 분석법인데, 그럼 파동이 올라왔을 때 가장 꼭대기 부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기를 마루라고 불러줍니다. 마루. 그리고 가장 아래쪽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루였다가 골이었다가 마루였다가 골이었다를 반복합니다. 이런 말 들어봤나? 골짜기는 들어봤죠? 저 밑에 골짜기 들어봤고요. 가장 언덕 가장 끄트머리를 마루라고 해요. 마루라고. 무슨 마루? 선생님이 알고 있는 마루는 호두마루, 체리마루인데, 이렇게 광고를 보면은 호두마루랑 체리가 가방 같은 거 들고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맨 꼭대기 올라가서 야호 호두마루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마루가 꼭대기 부분이다라는 걸 광고 본 적은 없겠지만 그렇게 매치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마루 뭐 이런 말 써요. 산마루. 마루는 꼭대기 부분을 말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이 파동은, 잘 봐, 파동은 여기서 발생됐지. 발생돼서 이렇게 올라간 만큼 이렇게 떨어져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 게, 봐봐. 여기가 올라가는 시작점이었죠. 여기 다시 올라가는 시작점이지. 여기는 내려가는 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시작점부터 그 다음 올라가는 시작점까지가 이 파동의 단위야. 이렇게 생긴 파동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분석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파동의 길이, 그래서 여기를 파동의 길이, 파장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파동의 길이가 얼마냐? 이 파동의 길이가 얼마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파동의 길이에요. 라고 부른 이유가 파동의 단위를 잘라서 파동의 길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파장을 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람다라고 읽어줘, 람다. 대부분 파장은 대부분 어떻게 정의하냐면, 야, 파장은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길이가 파장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떨까? 같을 수밖에 없거든.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인식하기 좋은 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인식하기 좋으니까 마루부터 마루까지가 파장이야 라고 그냥 이해하는 거지. 인식하는 거지. 하지만 이게 사진이 잘려있다면 다음 마루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요거 갖다가도 파장을 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앞에가 없어, 어떻게 해? 골부터 골까지도 파장이에요. 그죠? 다 같은 게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파장의 정의는 그래서 꼭 마루부터 마루까지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야. 이 한 파장은 이렇게 어느 정도 길이가 이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얘기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파장은 그렇게 정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진폭이라는 개념, 파장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루, 골. 일단 용어를 좀 설명해 봤어요. 이게 파동을 표시하고 각 파동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불러주는지를 사람들이 약속해 놓은 걸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바로 주기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거예요. 주기. 쌤이 도윤이를 주기적으로 막 때려요. 아유! 1분 뒤에. 아유! 그죠? 주기적으로라는 말은 뭐야? 일정한 시간 간격을 가지고 라는 뜻입니다. 사실 예뻐서 때린 거예요. 아유, 이렇게. 쓰다듬는 겁니다. 아유, 이렇게. 손이 들어가서. 아무튼, 주기적으로라는 말 뜻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가지고 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기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 다시 말해서 이 파동은 퀘스천이야. 이 파동에 주기를 구해라. 뭔 소리야? 이 파동에 시간을 구해라? 시간이야? 무슨 시간이요? 한 번 진동할 때까지 걸린 시간. 1회 진동. 자, 그래서 주기의 정의는요.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으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한 번 진동이란 뜻은 뭐냐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 번 진동은 여기 있던 에너지가, 잘 봐. 여기 있던 에너지가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면 한 파장이죠. 에너지가 한 파장 이동하면 한 번 진동한 거야. 에너지적인 입장에서 한 파장만큼 갔으면 한 번 진동한 겁니다. 두 번째, 매질의 입장에서 매질이 여기 볼게요. 여기 있는 매질 볼게요. 여기 현재 마루에 있죠. 마루에 있던 매질이 이렇게 출렁출렁 할 거 아니야? 마루에 있던 매질이 웅충 뚱뚱 다시 원래 상태까지 올라왔을 때 한 번 진동합니다. 오케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골이었던 녀석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골까지 올 거 아니야? 이렇게 왔다 갔다. 골이었던 녀석은 다시 골까지 반복됐을 때 한 번 진동했다. 여기 있던 게 한 번 진동한 거고, 여기 있었던 매질이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번 진동한 거예요. 자, 한 번 진동이라는 뜻은 정리하면 파동의 입장에서는 한 파장만큼 진행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리고 매질의 입장에서는 마루였던 게 다시 마루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 이것을 한 번 진동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때 걸린 시간을 체크했을 때 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설정해 볼게요. 얘가
에너지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만약에 2초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치자. 이 파동의 주기는 몇 초입니다? 2초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기는 영어로 기호로 term, t라고 표현해요. term. 일정한 텀을 가지고, t를 가지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t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t는 2초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2초입니다.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단위는 초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됐나요? 두 번째, 1분 지났어. 두 번째, 진동수라는 개념을, 진동수. 진동수는 F라고 표현하거든? F가 뭐의 약자예요? 파워. 오, 근육. 아니, 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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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는 P죠. 쏘리. 폴스. 완전 틀렸어요. 자, 폴스 아니고요. 폴스 아니고, 들어갔나? 못 들어봤을 거야. 프리퀀시라는, 빈도라는 표현의 영어 단어가, 프리퀀시는 들어봤네? 들어봤죠? 내가 영어를 못 배워가지고, 혹시나. 프리퀀시라는 단어의 약자, F입니다. 진동을 얼마나 했냐를 물어봐. 이 파동의 진동수가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진동이요? 계속 진동하고 있잖아. 진동의 수를 물어봐. 무한 아니에요? 무한? 근데 일정한 시간 제한을 주는 거야. 그래서 진동수의 정의는요.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에 대한 게 진동수의 개념입니다. 1초, 1세크,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에 대한 개념. 봐봐. 얘를 보면은 얘는 지금 한 번 진동할 때 2초 걸렸죠. 정리하면 저 녀석은 이 파동은 A라는 파동이었고요. 이 A라는 파동은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이 2초라고 해서 주기가 2초였잖아. 그러면 진동수가 얼마냐 그러면 진동수는 정의가 뭐야? 1초에 몇 번 진동하는 개념이잖아. 몇 번이에요? 2분의 1번이죠. 2분의 1번. 그죠? 2분의 1번. 그래서 얘는 프리퀀시가 얼마다? 0.5라고 쓰는 거예요. 0.5. 단위는 뭘 쓴다? 헤르츠를 써요. 헤르츠.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에 대한 단위를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헤르츠 들어봤나요? 진짜 들어봤나요? 네.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럴까? 또 헤르츠라는 사람 이름을 딴 건데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컴퓨터도 왜 60Hz, 40Hz 이런 걸 쓰거든요. 그리고 라디오 주파수도 106.9MHz, 107.7MHz 이런 헤르츠를 씁니다. 헤르츠가 진동하는 것을 말해요. 재밌는 건 둘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진동수를 뒤집어버리면 헤르츠가 나와요. 헤르츠를 뒤집어버리면 주기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관계식을 프리퀀시는 주기의 역수야. 또는 주기는 프리퀀시의 역수야.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 이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만약에 4초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주기가 몇 초야? 4초죠. 주기가 4초면 진동수는 얼마예요? 한 번에 4초 지난 거니까 1초에는 얼마 지난 거야? 4분의 1번이지. 딱 반이죠? 딱 역수죠?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주기하고 진동수는 이러한 관계를 서로 이런 관계를 갖고 있구나라는 정도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굉장히 쉽게 나오는 거야. 파동의 속력이다. 라스트. 파동의 속력. 이 파동은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빨리 가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속력, free. 우리 속력 공식 알고 있나요? 거속시 공식. 속력은? 무당배기. 뭐라고? 무당배기. 그 얘기한 거죠? 네. 시간분의 거리, 맞아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S라고 표현한다. 거리, 시간분의 거리. 자, 그러면 파동의 속력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파동에서는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뭐야? 이거, 주기. 그래서 시간 대신에 뭘 집어넣어? term, 주기를 씁니다. 그리고 거리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뭐야? 거리.
이해입니다. 거리. 파동의 길, 거리. 그래서 여기다가 람다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동의 속력입니다. 파동의 속력 그래서 T분의 람다라는 공식으로 T분의 람다. 자, T분의 람다를, 자, 이거 첫 번째 공식을 소개했고요. 그럼 T분의 람다를 람다 곱하기 T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가능하죠? 근데 말입니다. T분의 1은 뭐야? 프리퀀시죠. 그래서 이거를 F 프리퀀시 곱하기 람다라고 불러주기도 하는 겁니다. 파동의 속력 공식 두 번째 어떻게도 한다? F 람다. F 람다. 전 학점이 F 람다. 아니, 별로 안 칩니다. F 람다라는 말은 여기서 또 나옵니다. 파동 속력은 T분의 람다 또는 F 람다. F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매우 익숙해요. 무슨 삶을 살아오셨던 지금 대학교 때 그래. 학점, F 학점을 많이 받아봤죠. 그냥 끄고 얘기할게요. F 학점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모르시는데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약간 재밌잖아. 대학생활 재밌어. 열심히 수업도 듣고 막 그래가지고 학점이 꽤 괜찮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학점이 또 나오네. 학점도 나오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또 나오네.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2학기 때부터는 제대로 놓은 거지 이제. 그래서 2학기 때 처음으로 학사 경고라는 걸 봤습니다. 이게 전부 A 학점을 받으면 4.5점이 나와요. 4.5점. 4.5점을 받으면은 수석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쌤의 그때 한 학점은 1.3? 내신이에요? 아니, 얘는 적을 그러네. 제 내신하고 바꾸면 안 돼요? 그러게. 그때 이건 적을수록 안 좋은 거야. 그래서 학점이 2.0이 안 되면이었나? 1.8이 안 되면. 아무튼 몇 점 이상이 안 되면 학사 경고라는 걸 줬어요. 학사 경고를 받았어. 이 학사 경고 이 성적표가 집으로 날아가요. 우리 어머니가 딱 받아보신 거죠. 1.3? 이게 뭐냐? 학사 경고라고 써있네. 이게 뭐냐? 장학금 받기 직전을 말해요, 어머니. 라고 뻥을 쳤죠. 아이, 아깝네. 아유, 우리 아들 아까웠어. 아유,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뻥을 치지. 그 2학년 1학기 때 또 놀아요. 또 놀아. 2학년 때는 쌤이 이제 학생회 일을 한다고 막 총무도 맡고 막 과대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바빴거든. 바쁘다는 핑계를 맨날 써놓고 그죠? 당구 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친구 자취방에서 막 자고 막 아무튼 술 먹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잘 놀았습니다. 쌤 때는 대학 들어가면 끝난 줄 알거든. 잘 놀았는데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또 학사경을 또 받아. 우리 어머니, 아유, 이거를 잘했네. 그죠? 학사경을 또 받았어! 이렇게 하셨지. 근데 학교 규정상 3번 연속 학사 경고를 받으면 퇴학당해요. 쌤이 그때 한 번만 더 받으면 우리 학교 잘리겠다. 그래가지고 쌤이 한 번은 열심히 좀 하는 척 합니다. 그래서 겨우 학사 경고 이상의 2점대 이상의 아주 준수한 3점대 아니 2점대 이상의 준수한 학점을 받고 군대로 도망을 가죠. 군대를 갑니다. 일단 여기까지 군대 간 얘기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무엇다 학점 얘기가 나왔죠? F랍니다. F 되게 잘 나왔어요. 이거 금방 나와요. F. 몇 번 안 가면 됩니다. 몇 번 수업 참여 안 하고 막 숙제 안 하고 그러면 과제 안 하면 F 금방 나와요. F 맞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가 파동을 표시하는 방법과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두 가지 공식을 소개해 준 겁니다. 할만하죠? 할만하죠? 여기까지가 재밌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 다음 나온 내용은 무엇이냐? 아니요. 자, 이 그래프 얘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이 그래프는 선생님 보여줄게요. 자. 우리 저 4번 얘기까지 마무리하고 잠깐 쉴 거니까 힘냅시다. 힘을 내요. 이렇게 힘을 내요. 나와요. 이 짬짬이 쌤이 개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과학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 짬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약간 시험하고 약간 거리가 있을 때 얘기해주면 좋은데 항상 바빠. 과학은 항상 바빠. 항상 진도 나가지고 항상 문제 풀어줘야 되고 또 질문 답해줘야 되고 되게 바쁘거든. 고등학교 때나 열심히 공부하셨죠? 고등학교 때 되게 열심히 했어. 근데 쌤 가정 형편이 별로 안 좋아서 막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할 수는 없었거든. 그래서 혼자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쌤이 혼자서는 극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을 못하고 수능을 봤어요. 근데 수능에서 대박이 난 거지. 수시 납치 안 나겠어요? 우리 땐 수시가 없었어. 다행이다. 수시가 없었어요. 수시가 없었어요. 우리는 다 수능으로만 대학을 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옛날에 가마 타고 다니고 그러던 시절은 아니야. 임금님이라고 부르고 이런 시절은 아니야. 그때도 우린 대통령이었어. 전하 이렇게 안 불렀어. 알았죠? 그래요. 삭갓 이렇게 막 도포 아니야. 그렇게까지 멀리 보지 마. 알겠죠? 좋아요. 자,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변위라는 말이 나오죠. 변위. 이거는 여기 물리 첫 번째 시간에 나오는 말인데 위치의 변화량을 변위라고 말해요. 위치의 변화량. 선생님이 아까 여기다가 돌을 떨어뜨렸죠. 자, 물에다가 돌을 풍덩 떨어뜨렸더니 그 물의 위치가 평평했다가 훅 올라왔잖아. 이게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해요. 위치.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쿵 올라온 걸 말합니다. 제가 위치의 변화량을 말해요. 이만큼 쿵 올라가서 이 꼭대기가 마루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 마루가 형성이 되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뭐가 움직여? 매질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겠네요. 그죠? 그때 X축은 위치입니다. 위치. 미리 말할게. 여기 X축은 시간이죠. X축을 잘 봐야 돼. 이번에. 파동을 분석할 때는 Y축은 거의 다 변이거든요. X축에 뭐가 써있냐에 따라서 요 텀이 의미하는 게 달라집니다. 봐봐. 요 텀,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위치의 변화. 길이죠. 그러므로 파장. 여기 위치가 써있을 때는 마루부터 마루까지 길이를 뭐라고 한다? 파장이라고 하지만 여기 시간이 써있으면요. 마루에 있던 에너지가 그 다음 마루까지 가는 시간이잖아.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이죠. 그럼 우리보다 축입니다. 예. 그래서 왜 여기가 축이라고 써져 있는지, 왜 여기가 파장이라고 써 있는지를 방금 배웠던 어디 갔어? 배웠던 주기 아까 개념을 이용해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역시 똑똑해야 돼. 한 번에 이해해야 돼. 아까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왜 얘기한지 알죠? 책상을 여러 번 두드린 보람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자, 됐습니다. 됐고 마지막 파동의 속력.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T분의 람다라고 파동의 속력을 구할 수도 있지만 F람다라는 값으로 파동의 속력을 구할 수도 있다 라는 거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어디 갔어? 같은 매질이라면 매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파동의 속력은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같은 매질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파동의 속력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 내용은 이제 그림 통해서 이제 알려주면 좀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속력을 좀 비교할 건데, 소리는 고체일 때 속력이 제일 빠르다 그랬죠. 아까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빠르고, 그리고 이거 온도가 높을수록 소리는 빨리 전달됩니다. 봐봐, 소리는 매질을 타고 가야 되지. 온도가 높으면 빨리 움직이잖아. 타고 가는 거지. 온도가 낮으면 타고 움직여봐. 이거 가고 있어. 이럴 거 아니야. 그치? 타고 가는 게 쉽지가 않다고. 온도가 낮으면. 온도가 높을수록 더 소리의 속력은 빠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까 했죠. 물은 깊이가 깊을수록 빠르다. 우리 이해했습니다. 매질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깊을수록 빠르다. 반대로 말하면 물의 깊이가 얕으면 얘가 저항을 일으켜서 물결파가 가기가 좀 힘들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기타를 쳐본 사람은 아는데 줄에 생긴 파동은 줄이 가늘수록 팽팽할수록 빠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기타줄 튕겨봤나요? 그죠? 이렇게. 맨 끝에가 얇은 줄이 띵! 높은 음이 나고요. 굵은 줄이 낮은 음이 나거든요. 높은 음이 나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높은 음은, 아까, 진동을 많이 하는 거 맞죠? 진동을 많이 하는 거. 높은 음이라는 건 이렇게 진동하는 게 높은 음. 높은 음. 그리고 이렇게 진동하는 게 낮은 음입니다. 쌤 목소리는 약간 높은 음이니 낮은 음이니 중간인가요? 평상시 어떤가요? 그리고 남자 측은 조금 높은 음이죠. 그래서 높다라는 건 기억해. 높다라는 건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에너지가 적은 거예요. 학교 선생님 중에 낮은 음으로 강의하시는 분 있나요? 엄청 졸리죠. 그게 에너지를 막 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에너지를 막 뿌려주고 막 고음으로 막 해줘야 별로 이제 에너지가 막 뿌려지니까 별로 졸리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선생님 탓하면 안 되고요. 그 선생님 스타일이니까. 쌤이 말하고 싶은 건 우리 귀를 중심으로 높은 음으로 들린다는 건 자, 고막을 중심으로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자, 띵띵띵띵띵띵 때리니까 진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소리의 속력이 빠를 때 고음으로 들립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천천히 오니까 고막을 천천히 때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낮은 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다시 줄이 가늘고 팽팽하면 소리가 속력이 빨라 빨리 가니까 고막을 땡땡땡땡 때려서 고음으로 들리는 거고요. 굵은 줄을 튕기면 소리의 속력이 느리니까 그 파동의 속력이 느리니까 우리 고막을 천천히 때려가서 낮은 음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얇은 줄, 가는 줄이 팽팽한 줄이 더 속력이 빠른 거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프 분석과 속력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좀 빠르네요, 진짜. 응? 좀 빨라요. 진짜 느껴져 그게? 약간요. 오, 대단한데? 땅 이런 애. 그걸 느끼다니. 아닌가?